내빈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김승규 전 원장님, 민경욱 우리 의원님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 거물에 달리 주체가만 입장으로 쓸 수 있게 돼서 또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40 총선 결과 분석과 선거 소송의 현실 진단 그리고 대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가는 게 꽃피울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법적 절차가 바로 선거소송입니다. 오늘은 그 선거소송과 관련돼서 말씀들을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소송을 학술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본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적 구제 수단을 확보해주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준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송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 부정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또 부정행위로 당선된 후보에 대해서 선거 소송으로 빨리 후보자를 취소하거나 무효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후보가 실제로 임기를 마치는 그런 경과들이 있습니다. 또 선거 소송은 가급적 짧은 기간에 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선거 무효 판정들이 나왔을 경우에도 결국 선거 재실시하는 부담 등이 있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등에 의해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심지어는 해킹 등으로 인해서 상대편 진영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선거 조작 부정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의 개선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기술적, 법적 어떤 제도의 밑받침이 제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말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평범한 그런 인사말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 특별한 그런 인사말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추석 연휴 때 저는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나라를 잃은 유대인 방랑자들이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데스강 거기에 모여서 고향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서러움, 고향을 그리는 그리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나라를 잃어서 영토를 잃었다, 이렇게 해서 고향이 없어졌다 이러지만 요즘 시대 때는 고향이 뭐겠습니까? 나라를 잃어야 고향을 잃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의 정체성, 정신적인 고향, 이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고향을 잃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며칠 사이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모여가지고 또 노예들의 합창하듯이 합창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지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2020년 4.15 총선, 거기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나서서 소송 126건의 소송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대법관들이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거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최후의 보루는 뭡니까? 대한민국 한 국가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법정신에 입각한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뭐 일반 저 밑에 판사들이야 이렇고 저렇다고 하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대법관, 적어도 대법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짓 했습니까? 재검 과정 중에서 쏟아져 나온 학문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짜들, 이거 전부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법을 지켜야 하는,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람들이 범죄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법관이 부정선거 저지른 최후의 범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가 대법관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의적으로 그런 과학이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자의적으로 이거 다 유효표야. 기각.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져도 이 법치가 썩어 문드러지면은 나라가 될 리가 없죠. 예. 한참 썩어 문드러졌다. 따라서 우리는 조만간 고향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즉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이 뒤바뀔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반지성적 비과학적인 괴면을 늘어놓는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인 편을 들었습니다. 일방적인 편을 들었습니다. 뭔가 증명을 하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런 자세는 털끝만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뿐만입니까? 법원이 보전 신청한 증거 인멸을 하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게 우리나라 법관들이에요. 우리나라 법관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법관들이 어떻게 증거 인멸을 합니까? 자, 부정선거는 뭡니까?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면 물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 중에 범죄 아니겠습니까?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자, 그 이후로 대법관의 그런 터무니없는 판결 이후로 그 이후에 모든 공직자 선거는 부정행위가 디지털 부정선거죠. 행위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한 개의 선거도 예외 없이 부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이 부정선거 수사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는 아시다시피 현 정권의 무거운 침묵과 더욱이 국민들의 침묵,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이거 국민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국민들의 침묵을 더 원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주제로 4.10 총선, 부정선거 이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 이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현재 부정선거 수사 문제는 수면 아래로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더 나타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미나의 내용은 뭔가? 어느 날 노예들이 국가를 되찾아서 황금빛 날개로 합창을 하듯이 부정선거 수사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날, 어느 날 기초자료, 튼튼한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왜곡된 역사의 산 증인으로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미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 좀 해주세요. 범죄 행위 중에서 가장 무겁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는 뭡니까? 이재명의 대장동입니까? 아니면 무슨 재산병 탄핵입니까?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부정선거만큼 무거운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합창을 택하시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향을 잃고 그리움의 합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잃기 이전에 희망의 합창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인하대학교 로스쿨 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혼과 힘을 다하신 우리 권오용 변호사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대학의 공기는 새롭네요. 이런 거 다 처음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만 새로울 것이 아니라 생각도 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정선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음모론이라고 그랬어요.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요즘 음모론이라는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계속 음모론이에요. 민경욱도 음모, 황교안도 음모, 다 음모론을 그랬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말할 염치가 없죠. 말할 염치가 없죠. 이러더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옛날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3포 세대. 3포 세대라는 말이 요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 없었을까요?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니까 없었어요. 그 말 만들어냈던 게 경향신문입니다. 열심히 놀다가 집권하니까 이제 말 잘못하면 자기들 역풍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벌써 4년 반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발제 중에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맹 교수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같은 입장에서 달리 생각을 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4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부정선거에 붙자도 말 못하게 하던 이런 자들이 이제 부정선거 말하는 것을 공격 못합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고, 또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가는 데마다, 물론 저하고 저 뜻이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가는 데마다 부정선거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해도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식자 측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식자라고 하는 자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 거의 듣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깔아뭉개고 있어요.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깔아뭉개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이제 최고의 국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정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낱낱이 국민들에게 다 고발을 했죠. 말 그대로 굉장히 점잖게 했습니다만은 그냥 국민에게 나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초롱성 같았던 언론도 많이 열렸습니다. 우선 제 기억에는 문화일보가 맨 처음에 부정선거를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도 보도를 했어요. 내 기억에는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안 낸 곳이 조모 신문하고 동무슨 신문이었을 거예요.
남은 신문들은 대개 다 조금씩 보도했고, 좀 이제 작은 언론들에서는 아시아투데이 같은 것은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나와서 그냥 특집 보도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 더 큰 또 변화는 지난번에 당 대표 선거를 했는데, 당 대표 선거에 나온 5명의 후보 중에 4명의 후보 중에 3명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 폐지안에 동의한, 같이한, 발의한 이런 의원도 있어요. 나경원. 뭐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동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세력들은 계속 부정선거의 실체를 지금 감추고 있어요. 지금도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4.10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안 내니까 시민들이 여러 군데 24군데 제 후방대에서는 18군데 선거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소송은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검증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4.15 총선에서 1년 2개월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재검표를 이제 시작했었는데 그 뒤에 너무나 많은 가짜 투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짐작한 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안 해버려요. 이게 정말 법치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법원에 의해서 빚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선거소송의 현실 진단. 선거소송의 현실은 완전히 법치가 무너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주범이 누구냐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대법원이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 딱 돼 있습니다. 처리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지 멋대로 임의 규정이니 훈시 규정이라고 말하면서 처리를 안 하고 있고 뻔뻔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든 국민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게 어떻게 임의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 마지막 단추가 수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 제도 개선이지만 수사와 제도 개선에 있지만 제도 개선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사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는 검사 생활 28년 한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28년의 대부분을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안부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첩 잡고 부정선거 잡는 곳입니다. 공안이 부정선거를 잡는다는 것은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국정이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형사부가 아니고 특수부가 아니라 공안부가 선거사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공안이 선거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런 영역들을 우리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선거가 무너지고 있고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 4.15 총선 재검표 현장 5군 중에 4군데를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재검표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민경 의원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말씀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재검표장에 다 가서 현장에서 싸우기도 하고 고함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우파의 잘못된 속성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다가 금방 지쳐버려요.
A 주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B 주제로 넘어가고 끝나면 C 주제, D 주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좌파는, 종북 좌파는 하나를 끝까지 물고 늘었습니다. 그래 결국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거가 많이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제가 통진당을 해산심판 청구해가지고 결국 통진당 해산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이 통진당 해산 전에, 해산 과정에 여기 14년이 걸렸어요. 14년. 그 14년 중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랬으면 통진당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산전세력이 아직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이 정인가, 무엇이 불인가를 판단한 뒤에 끝까지 그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통진당도 해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틀 지켜내 왔던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 다들 잊어버릴 즈음에, 오히려 바로 이런 즈음에 이런 귀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저명 박사께서 아주 귀한 포럼을 준비해 주셨고 또 같이 참석하셔서 발제해주고 또 토론하는 이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가 사랑하는 권호영 변호사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정말 글을 쓴 곳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현장에 앞장서 가신 그런 영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 저는 7살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동네에 있는 만화 가게에서 중계해주는 텔레비전이 한 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생중계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레슬링이 있어서 사실은 프로레슬링이 더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었습니다. 이후로 인류는 6번 달에 갔다 왔고 모두 12명의 우주인을 우리가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음모론자라고 부르죠.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없는 달에서 성조기가 바뀌었다거나 당시 컴퓨터 성능이 부족해서 우주선의 정확한 속도와 궤도를 알아내는 것, 계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 또 지구를 둘러싼 강력한 방사선 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면 사람도 기계도 모두 고장날 거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들과 논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쉽게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4년째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를 음모론자라고 부르죠. 한동훈 국힘당 대표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일장기 투표지나 화살표 투표지, 빳빳한 신권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를 보여주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본드로 붙어있는 투표지에 대해서도 본드가 아니라 정전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투표지들이 서로 붙어 있었다는 해괴한 주장을 덧믿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63대 36이나 100대 39, 또 서울시 425개 행정동과 경기도 599개 행정동에서 예외 없이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에서 유리했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그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특정 사이비 종교에 미친 광신도, 컬트 혹은 음모론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바로 그 음모론자라는 비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통째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부조리를 발견하고 이를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기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맹주성 교수님, 허명기 교수님, 로이킴, 조슈아, 공병호 박사님, 김미영 원장님, 황교안 대표님, 장영후 대표님, 한성천 선생님, 천창용 동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한결같이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싸운 의로운 변호사들, 권오용, 도태우,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또한 올해 4월 10일 부정선거가 일어난 이후에 기성같이 등장한 시골 초원군인과 장재원 박사님 같은 분들도 우리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부정선거는 어느 때나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한가하게 말하는 대법관을 비롯한 이 사회의 부정선거 카르텔을 마음속 깊이 비웃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로운 의인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한 분의 새로운 의인이 와 계십니다. 바로 홍성빈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혼자 고민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신 홍 선생님은 진료실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 진실을 외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이 달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55년 전 제 눈으로 달 착륙 장면을 직접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도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1호는 그 역사적인 날 달 표면에 가로 세로 60cm의 반사경을 설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반사경에 레이저를 쏜 다음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의 시간을 계산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반사경은 오늘 밤도 지구의 레이저를 반사하며 인간이 달에 다녀온 증거로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홍선빈 선생님과 허병기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놀라운 성찰이 우리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저 달에 설치된 반사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온 지는 4년 반, 4년 반이 다 돼가는군요. 싸워온 결과물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계속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한두 분씩 그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이제 11월 5일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미국 대선에서 우리가 큰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그 선봉했었다는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의 피해로 다행인 선거를 놓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선거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제1 정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선이 된다면 그분에 대한 호호의 감정은 여러분과 제가 다룰 수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예뻐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부정선거를 싸우는 우리들에게는 큰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월 5일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싹틀 수 있다. 더 큰 희망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곳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부정선거 실태가 드러나고 그를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를 음모론으로 보는 분들, 혹은 그 가운데에서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던 분들, 그 모든 분들께 이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우리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또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이 국민들의 큰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11월 5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를 고쳐야 되는 그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심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저는 사실 그 예정에 없었던 이렇게 참가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부정선거 참 분노할 일입니다. 참 오늘 여기에서 그동안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뵙던 분들, 황교안 총리님, 그다음에 맹주성 교수님, 그리고 민경옥 의원님, 우리 그 대학에 선배했던 허병기 교수님, 또 변호사님들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적으로 기도는 했지만 참 용기 있게 나서지는 못했어요.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상당히 그 교수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 인하대학에서 한 40여 년 교편을 잡고 10년 전에 퇴임을 해서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이렇게 있는데 인하대학은 교훈이 진입니다. IIT, It is truth. 예, 진입니다. 그래서 참 인하대학의 설립자는 이승만 박사세요. 그래서 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학이 저는 인하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민족의 대학에서 이 꺼져가는 이 부정선거의 불꽃을 살려서 정의가 살아나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 수치 해석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건물 에너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대수법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생을 대학원에서 연구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거를 어떤 거하고 비교했느냐면 전라남도, 완도, 진도, 해남에 그 박지원 후보와 거기 곽봉근 후보 그 두 후보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모집단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박지원 후보가 93%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리고 곽봉근 후보는 7%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정확하게 사전선거나 본선거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참 아까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나 맹주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사는 제가 인천시 그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에 좌우 대칭에 사전선거는 플러스 12.5 그 다음에 본선거는 마이너스 12.5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코딩을 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신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참 서글픕니다. 저는 뭐 이공계에서 오히려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이런 그 학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주변도 없고 또 갑자기 불려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에 300명이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 이게 이런 게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분노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의가 바르서는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맡으신 허병기 인하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으신 홍성균 데이터 분석 전문가님 소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제를 맡으신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권호용 변호사님 소개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1부 행사 마지막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부분들께서 먼저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